에어스타를 9시 50분에 출발을 해서 56분에 서울 고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일체의 실랑이 없이 앞서 저희들이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서울 고검 주차장, 지하 주차장 앞에서 약 30초간 머물다가 현관에서 10초 사이에 빛의 속도로 특검으로 들어가서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게 지금 그 증거인멸 혐의, 네. 도주 우려의 혐의 이제 두 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그 사령관들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오늘 조사가 상당히 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김 변호사님께서는 앞서 점심시간을 어기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전 1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12시 땡 하면 내려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어쨌든 인정신문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뭐 쏟아지는 기자들의 속보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 특검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이 사이에 뭐 문제적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지하 주차장을 모두 봉쇄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단 측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공개 소환은 정치적 목적 수사이고 이것은 분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인권을 언급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고 본인 스스로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직 내란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과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일개 피고인이라고 하면, 일개 피고인이라고 하면 최대한 언론을 피해서, 국민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서고 국민들에게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떠한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네네. 그 의무의 장을 마련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포토라인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예. 포토라인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예. 과거의 부정적인 어떠한 이미지들이 있어서 좀 다른 용어를 쓰고 싶은데 지금 뭐 마땅한 용어가 생각 안 나서 네네. 그냥 포토라인 용어를 쓴다고 하면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네. 전직 대통령은 대답할 의무가 있는 건데 네네.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더니 나의 인권이 침해됐다. 네. 검찰이 내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도 수없이 검찰청에 불려가는 일반 국민들은 하나같이 모두 깡그리 인권을 무시당하는 거냐? 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죠. 그렇죠. 예, 근데 하루에도 수없이 검찰에 불려가는, 그리고 자신이 검사일 때,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검찰을 지휘할 때, 그 안에서 침해받았던 그 수많은 인권들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러네요. 본인이 딱 10초, 그 10초 포토라인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다. 예. 정치적 행위다라고 예. 주장하는 것은 예. 이거는 모렴치도 이러한 모렴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겁니다.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 특검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고 피의자의 소환 절차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 법적 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서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 떠나서, 사실은 특검에서, 지금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환 절차에 있어서 특혜는 없다라는 것이고,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어제 기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게 바로 내란 사건이었다. 그 내란 사건의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 피고인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해도 되고, 본인의 범죄자의 본인의 어떤 그 인권만 소중한 거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면으로 이게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네. 특수한 경우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내란을 저질렀고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었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해당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형에 해당하는 그가 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가 누려야 하는 네. 피고인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권리는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권리만을 주장을 해야죠. 네. 근데 그 권리 이상의 특혜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고 맞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지금 아까 유성래에 들어온 것처럼 10초 거리에서 내려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멀리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들어와요. 네, 대체로 모든 그 피고인들은 지금 이제 거기 딱 현관 앞에 저기다 차를 댈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차 못 대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라이브를 했던 그곳. 그곳에서 걸어서 계단을 다 올라서 이 길을 지나서 맞습니다. 출석을 예.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도 특혜였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출석도 특혜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는 특혜를 제공해주지 않는 거지. 네. 본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예. 사실 이 문제는 크고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예. 아무리 무도한 내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피고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인정해줘야 하지만 네. 지금 상황은 그가 특혜를 요구하고 네. 특혜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거는 네, 네. 그의 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가 지금까지 가슴 아픈 일인데 뭐 조국, 네. 이화영,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언론의 조명조차 받지 못했던 수많은 검찰의 피해자들, 네. 그들에게 했던 그 가혹한 인권 탄압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가혹하게 인권을 탄압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네. 특권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나의 인권이 탄압됐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네. 모렴치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길게 언급할 가치조차 네.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법 위에 군림을 하려고 특권을 요구하고 특혜를 바라고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은 방침이 그런 특혜는 없다. 전직 대통령 누구나 다 똑같이 포토라인에 섰고 앞서 이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포토라인 앞에 서라는 것은 국민께 본인이 할 수 있는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일종의 이제 부여해 준 셈인데 그조차도 이제 저희가 아까 삐뚤어진 사선, 마이크 사선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발로 차고 가버린 거예요. 네. 걷어차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사진 기자를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네네. 확인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일체 답변하지 않았던 윤석열 내란 수괴가 그 이제 중앙지검으로 올라오는 그 차도에 그 본인의 지지자들이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저렇게 시끄럽게 네네.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를 향해서는 차 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국민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국민이고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다. 그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확인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진짜 섬뜩하다. 네, 다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러한 사람에게 자꾸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던 권력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이렇게 극렬하게 갈라놓은 국민을, 맞습니다. 예, 사실은 본인의 내란과 그 임기 3년 동안 끊임없이 했었던 야당에 대한 비난, 반국가 세력의 한편으로 네. 상징되는 국민의 갈라치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일본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또는 해소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 자신의 지지자들은 국민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진실을 요구하는 내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다수의 국민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대하는 예. 이 태도는 네. 정말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박탈해버리고 싶을 겁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맞습니다. 예. 예, 이미 사실은 그런 조치를 지난 1월에 국민들이 한 것이죠. 네네. 예, 피청구인 윤석열, 를 파면한다. 예, 라는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최소한 우리 국민들은 그 일종의 이제 자애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에휴 그래 그렇게 넘어가는 정이 있는 그렇죠. 국민들인데 이 사람의 태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아니 최소한 기자들한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송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체 거짓 없이 수사에 잘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죠. 그러니까요. 네. 그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10초 만에 빛의 속도로 훅 네. 들어가 버리고 그냥 마이크를 다 무시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뜻도 생각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네.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은 이 절차를 통해서 네. 가사 이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형이 확정돼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만 잘 관리하고 조직화시키면 네. 언젠가는 이 모든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본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네, 네. 정치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착각 속에서 망상 네, 속에서 그렇죠.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맞아요. 베이글님께서 맞아요. 공감합니다. 기자님 끔찍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동접이 아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나갔다 왔더니 글쎄 동접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요? 다시 주변에 소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날씨는 매우 습하고 덥지만 그래도 취재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 것 네. 같고요. 이 주변을 떠나지 않고 곧 다가올 점심시간에 윤석열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메뉴는 뭐가 될지 네. 김치찌개를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데 아마도 저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 최혜병 특검도 사실은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VIP 경로설로 촉발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임성근 사단장의 배우는 누구냐? 이종호 씨라는 그 BP 패밀리 김건희 네. 씨하고 막역한 사이죠. 사실상 주가 계좌 관리인. 네. 네, 이렇게 보이는 그 맥락을 보면 여기에도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피하기 합니다. 어려울 겁니다. 네. 워낙 뿌려놓은 흔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 세 특검을 이제 고르게 다니면서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비단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내란 특검으로 예. 출발하지만 잠시 후에는 또 막 그 김건희 특검에도 불려가고 또 이제 최혜병 특검도 불려가야 되니 차라리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그렇죠. 받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게 아닌가.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구속의 필요성은 더 있고 예. 오늘만 해도 이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 낭비예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취재 기자들이야 뭐 직업이라고 예, 해도 예. 법원 직원들, 검찰 직원들, 맞습니다. 경찰들 예. 그리고
가장의 입장은 국민적 스트레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예. 얼마나 그 국가적 난비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구속시켜놓고 예, 구치소에서 소환시켜서 조사를 하는 것이 네, 네. 본인도 편할 거고요. 네. 예, 국민들도 편할 네.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왜 9시가 아니라 10시에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을 좀 미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진은 건강상에 아무런 예. 문제가 없어 보이던데. 물론 어저께는 휠체어도 잘 밀었고 그러니까요. 오늘 출석할 때 나온 사진 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장면만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혈색은 확실히 좋아 보였습니다. 혈색은 확실히 좋아 보였다. 충분히 쉰 느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 저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란 특검이 지금 뭐 이제 증거인멸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만 하나하나 그 내란의 밤부터 시작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 그 삼청동 안가 모임,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네. 어떤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한 데에 대한 수사, 수사 범위가 상당히 방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70일간의 수사를 끝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초반에 판세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기세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특검이 이제 수사관이나 뭐 특검보나 뭐 검사분들이나 뭐 이런 뭐 법조에 계시니까 네. 많은 내용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초반에 이제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 뭐 어떻게 제압하나, 네. 뭐 분위기 제압, 뭐 이런 뭐 이렇게 좀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약간 그 쫄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오겠냐, 아니면은 저 앞에서 상당한 실랑이를 했을 것이다, 이미 기세가 꺾이었다, 뭐 이런 분석도 네.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윤석열의 기세는 어느 정도 꺾인 걸로 보여요. 예,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버티지 않고 네. 바로 올라왔고 바로 올라와서 순순히 출석을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기세가 꺾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딱 맞췄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느 정도 꺾인 거 보고 4분 전에 딱 도착을 했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체포방해, 네. 예, 그리고 비합본 삭제 네. 이 부분부터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범죄의 경중을 떠나서 입증하고 네. 입증하고 수사하기가 아마 가장 수월한 부분일 겁니다. 예. 그렇죠. 물론 12.3 내란도 온 국민에 의해 목격되긴 했지만 체포방해, 맞습니다. 네, 체포방해도 온 국민에 의해서 목격이 됐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체포방해는 경호처와 네. 공수처라는 두 개의 국가기관이 맞습니다. 대립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립한 네. 사건이고 그 당시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윤석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호처에 의한 체포방해는 너무나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고요. 네. 비합본의 삭제, 비합본의 삭제도 삭제 지시가 경호처의 누군가라고 하더라도 네. 예, 지금 뭐 누구라고 대충 나오긴 하지만 네, 네. 그 사람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특검이 출석 첫날부터 네. 체포방해와 비합본 삭제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은 윤석열이 부인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거부하기 어려운 주제부터 수사를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네네. 이거를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본다고 하면 네. 시작부터 윤석열 너 발뺌하지 마, 빠져나갈 구멍 없어 네. 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수사를 함으로써 네네. 기세를 확실히 꺾어놓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경중으로 하면 사실은 내란부터 시작을 네. 했어야 되는데 네. 예,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확실한 거를 가지고 기세를 꺾어놓고 수사에 들어가겠다. 이것도 하나 있을 거고 네네. 또 하나는 다른 범죄들, 내란이라든지 이런 네네. 범죄들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예,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부분에서는 좀 약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체포방해, 비합본 삭제, 이거는 도주, 체포방해는 도주의 우려, 네. 그리고 비합본 삭제는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 구속사유. 부분은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조만간 다가올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행위로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김 변호사님께서 저희 이제 초반에 이제 9시 때 해주신 말씀,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꼬린, 네, 윤석열 꼬린을 위한 이제 전략적 접근의 이제 시작
명분 거다. 쌓기. 명분 쌓기 예. 시작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체포영장에 불응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한남동에 거기 가서 키세스가 돼가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덥지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운 날. 우리 10대, 20대, 30대 청년 학생들이 네. 그 은박담요 뒤집어 쓰고 그 눈이 많이 온 저기 영상이나 그 자료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키세스가 돼가지고 전부 거기 눈더미 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본 해외 교민들이 안타까워서 귀국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라도 한 힘을 보태야겠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결제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광화문 촛불 집회할 때 푸드 트럭이 막 와요. 그래서 뭐 감자튀김, 어묵, 뭐 떡볶이 막 이런 것들이 와서 그 추운 겨울에 엄청나게 훈훈한 집회를 할 수 그렇죠, 있었고 외신 기자들이 와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선결제 500만 원 이런 거는 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먹을 줄 알고 그렇죠, 그 500만 원씩 기부를 하느냐. 근데 그게 도처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난방버스도 있었죠. 그 남방버스 예. 맞아요. 그 남태령에. 네. 예. 정말 이런 그 국민들의 어떤 집단지성, 지혜와 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결국 지켜낸 것인데 그 체포영장 집행을 윤석열이 칼을 써서라도 막으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근데 사실 경호 인력들한테 제가 취재를 해보면 총은 있지만 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상상하기 어려운 주문이다. 네. 예. 어떻게 칼을 무슨 조폭도 아니고 칼 쓴다는 것은 경호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윤석열이 칼을 써서라도 그리고 이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서 뭐죠 그 철조망 같은 걸 막 치게 했어요. 네. 산속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다 못 들어오게 완전히 막 요새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주변을 완벽하게 요새화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라. 이제 이런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딱 떨어지는 그 도주 우려 아니에요? 명확한 도주 우려죠. 네. 명확한 도주 우려고요. 저는 사실 그 장면 보면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 특히나 경비단 소속 경찰서들 맞아요. 중에는 현직 군인, 의무복무자들도 예, 많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야 진짜 대통령이라는 자가 예.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 알기를 정말 일개 사병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을 위한 총알바지로 하는 거야. 총알바지. 예.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근데 만약에 그때 공수처하고 예. 경호처가 총격이 있었으면 그 어린 20살 그렇죠. 남짓의 예. 그 군인들 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갔는데 내란 수계를 지켜야 되는 운명에 처한 이 병사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을 다칠 수도 있고 몸을 다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 범죄의 피의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쵸. 예. 만약에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제2경비단? 예. 그렇죠. 지금 그때 상황에서는 대치만 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 있었던 청년들이 처벌을 안 받겠지만 네네. 만약에 그때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하면 아무리 윤석열이 지시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럼 그 친구들은 정말 국가를 지키겠다고 예.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갔다가 예. 정말 윤석열이라는 내란범 때문에 순식간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꼴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대통령이 어떻게 청년들을 자기 총알바지를 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적 욕망과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 권력이 됐든 국가 시스템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전부 수단화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그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군대에 아이들 보낸 엄마들이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그 이후에도 나타났죠. 네. 이제 탄핵 재판이나 네. 내란 재판 때 모든 걸 다 자기 부하 직원, 맞습니다. 부하들, 네. 군인들, 네. 사령관들 그들에게 다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던 내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도덕성, 양심 이런 거는 없었다.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탄핵 심판 변론기일 내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고, 입만 열면 거짓말. 예. 나는 인원이란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라고 1분도 안 돼서 인원.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게 사전적 의미의 예. 감정이나 어떤 의미가 반영된 게 아니라 사전적 의미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예, 사전적 의미의 사이코패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어떤 그 앞서 말씀 주신 대한민국의 사법 카르텔, 네. 기득권 카르텔, 언론 카르텔, 이런 카르텔 안에서 어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던 것이지, 그 카르텔들이 다 분쇄가 네. 되면 이 사람은 설 곳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 주셨지만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진짜 나한테 그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한 적 없느냐라고 네.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당신이 얘기한 거 맞잖아. 대통령이란 사람이 사령관들에게 명령을 하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이 터진 그 밤에 본인이 합참 작전 계획 예. 그 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내가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4명이 가서 끌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좀 전에 사전적 의미의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예.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네. 예, 본인을 위해서라고 하면 타인의 희생을 기꺼이 조장하고 만들어내는 네. 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곽종근 사령관 한번 봐보세요. 네네. 그 사람 삼선 장군으로서 네. 예,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무했고, 만약에 내란에 얽히지 않았다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퇴임해서 전직 장군으로서 대우받으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군인으로서 명예 다 날라가고 네. 이제는 아마 그분의 뭐 경제적 상황은 잘 모르지만 재판이 끝나고 처벌을 받고 나면 생계를 걱정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거예요. 네. 연금도 다 날라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이 평생을 군인으로서 복무했던 그 삼성 장군이 예. 한순간에 이렇게 전락하고 범죄자가 되고 근데 네. 그 곽종근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국민께 반성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내 부하들은 처벌하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곽종근한테 예. 야 네가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곽종근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떠한 감정 예. 혹은 그 사람에 대한 고통 이런 것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쟤는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 사전적 의미의 사이코패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곽종근 사령관이 얼마나 억울할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보수 진영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께서 저거 혹시 카세트 테이프 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시끄럽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고 계세요. 저 사람들 이거 소리가 엄청 크다. 네, 저 마이크로 떠드는 것들 경찰 왜 안 잡아가냐.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실제로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고, 사실 안에서 조사받는 청사 안에까지도 들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에게는 상당히 큰 위로나 위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거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 귀가 그쵸? 네, 변호사님도 그러시죠. 귀가 먹먹하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소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 데시벨 체크해서 경찰이 데시벨을 낮추도록 조절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찰뿐만 아니고요. 네. 서울시 그리고 여기가 서울시 서초구인가요? 네, 여기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네. 서울시나 서초구에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습니다. 행정 권력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저 데시벨은 그렇죠. 충분히 제재할 수 주민들이 있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손 놓고 있고 서울시나 서초구에서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한번 언뜻 드는 장면 중에 하나는 예전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때
대북 전단, 대북 풍산 부릴 때 국가가 손 놓고 있는데 네. 경기도의 행정 권력을 통해 가지고 아하. 제지를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런 모습들도 좀 생각이 나네요. 오세훈 시장이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보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그렇습니다. 예, 처벌이 가능할 텐데 경찰 뭐 합니까 하는데요. 경찰도 그렇고 말씀 주신 대로 행정을 통해서 서울시나 서초구청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데시벨을 좀 낮추라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행정 관계자들 예, 있으시면 바로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목이 아픕니다. 말을 하는데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옆에서도 기자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을 세게 크게 해야 되는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체포영장 과정에서 정말 진상이었다. 네. 예, 너무 심한. 그리고 결국에 수많은 자신의 부하들을 전부 범죄자를 만들고 나만 살겠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 또 이제 다른 우리 기자들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비겁하다. 윤석열 너무 비겁하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수인데 거기에 실패했으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게 자기들 표현이에요. 자신들의 얘기입니다. 자결이라도 해야지. 그런 거, 물론 이제 저희가 그걸 조장하는 네, 네.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최소한의 어떤 리더로서 보여줘야 될 기본 태도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내가 지고, 공은 후배들에게, 관은 내가 가져가겠다. 네. 이게 어떤 이제 리더의 기본 자세인데,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는 그 자세가 없다. 전부 곽종건 네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김용현 네가 예. 한 거잖아. 이렇게 다 남 탓하고 다 떠밀어버리고 나만 살겠다라는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쿠데타입니다. 그쵸. 핵심은 예,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예요. 예, 국가 질서를 전복하고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네. 예, 쿠데타입니다. 근데 이제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쿠데타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네. 쿠데타인 거예요. 쿠데타고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군사 반란이잖아요. 맞습니다. 군사 반란을 할 때는 목숨을 건 행위죠. 네. 목숨을 건 행위고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를 했으면 네. 그에 따른 책임은 당당하게 받아들여야죠. 근데 쿠데타를 저질러 놓고 그 쿠데타 목숨 걸고 쿠데타를 저지른 장수인데 네. 실패한 쿠데타에 대해서 본인 하나라도 살아남고자 저렇게 구질구질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네. 참 이런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를 믿고 쿠데타에 합류했던 그 군인들이 봤을 때 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가 저런 찌질이를 믿고 예.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했다니 예. 이런 생각까지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두환반도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건데요. 지금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앞서 박억수, 장호성 두 특검보와 10분 정도 사전 면담을 가졌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 14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가 된 상태이고요.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체포방해, 그 다음에 이제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기자들의 취재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에서 처음 공수처 수사에 응하긴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정신문에도 응하지 않고 예. 오히려 막 가르치고 야단치고 그렇죠, 예. 마치 니네들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네. 나를 수사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다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사실상 첫 번째 조사를 받는 거죠. 예, 조사에 응하는 것인데 그래도 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박지영 특검보가 방금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피의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진술하실 걸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근데 좀 다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네, 지지 않는 스타일이고 제가 어제 보니까 내란 재판에 출석해서도 본인이 생각해서 말해야겠다라는 게
그 떠오르면 발언권 신청해서 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난 월요일 재판에서 지규현 판사가 그거 좀 기다렸다 나중에 얘기하라고 제지해서 이제 오후에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데, 지금 너무나 자명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우리가 탄핵 심판 때도 다 확인이 됐지만, 군대가 실제로 무슨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한 총을 가진. 예. 근데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법에 군림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법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창조하려고 하죠. 예, 네. 계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고, 예. 심지어 군에 있는 계엄과장들, 그 계엄 전문가들이 나와서 진술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버리는 네. 이 정도로 법을 창조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 거의 예. 본인이 신의 영역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윤 측에서 입장을 내기를 특검의 공개 소환은 전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수사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 말장난,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본인도 이렇게 본인이 주장하는 정치적 조작의 예. 희생자가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구속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네, 안에 편안하게. 있으면 포털 안에 쓸 일도 없고 예. 이렇게 어렵게 차량으로 이동할 필요도 없고 본인도 편하고 예. 예.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예. 사실상 윤석열은 지금 직위원에 의해서 탈옥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정상 상태로 돌아가셔서 예. 정상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법을 창조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말장난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네. 억측 아닙니까? 본인은 뭐가 말장난이라는 거죠? 망상에 빠져 있는 것 망상.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지켜본 사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들이 다 이미 얘기한 바 있고, 예. 그리고 구속된 그 피고인들, 피의자들이 네. 다 진술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검찰, 공수처, 경찰에 가서 전부 조사를 받았고, 이미 재판이 시작돼서 진행 중인데, 도대체 뭐가 말장난이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 계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여전히 네.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형량, 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한 그에 상한 대가를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벌하는 의미도 있긴 네, 하시겠지만, 네, 네. 이분이 우리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되니까 네네. 너는 어쩔 수 없이 격리된다. 음. 네. 사회의 평온을 위해서 격리하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교화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시킬 때는 네. 교화를 위해 수감시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은 네. 너무나 위험해서 우리 사회에 함께 있으면 우리 사회가 불안해. 그러니까 일단 격리되고 격리된 상태에서 좀 교화를 받고 교화가 충분히 된 다음에 나와라 이건데 예. 윤석열은 예. 국민에게 총뿌리를 향한 예.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위가 없던 행위다, 말장난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너무나 위험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사람. 위험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반드시 격리돼야 되고 네. 그렇다고 하면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 구속하는 것 또한 네.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도 있긴 하겠지만 네. 이러한 망상가가 이 위험한 망상에 빠진 사람이 사회를 횡보하고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은 네.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격리돼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그 일반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사 일시 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다. 특검은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내란 수괴 아닙니까? 내란 수괴기도 내란 수괴고요. 예. 저는 그보다 예, 본인 스스로 지금까지 8번의 출석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긴 예, 하지만 그 예. 전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수본이든 공수처도, 공수처든 이미 8번의 출석 거부를 했고 네. 체포됐을 때도 진술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사에 노골적으로 수사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 이와 같은 일반론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네. 본인이 처음 출석할 때, 네. 본인이 처음 출석할 때, 야, 좀 협의해서 가자.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 수사기관의 출석을 이렇게 전부 다 무시하고 반발하고 거부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경찰과 수사기관과 검찰에 협조했던 것 마냥 네네. 이런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은 기억상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네.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황당한 주장인데요. 지금 공수처가 수많은 사건들을 특검으로 이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말 역시 성립할 수가 없다. 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혐의조차 인정될 수가 없다. 마치 유죄가 확정된 듯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가 없다는 특검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갖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간 온 국민이 이 비상계엄 내란 전국을 그 겨울을 얼마나 힘겹게 견뎌내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일상을 전부 포기하고 광장으로 나와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모든 국민들이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는 반국가 세력인 것처럼 폄훼하면서 본인은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나 무죄야. 이게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 건지. 저는 윤석열은 일종의 확신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범이다. 네, 확신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격한 비유를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격한 비유라 생각하진 않지만 네. 격한 비유를 드리면 과거에 유영철이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네. 예. 이 살인마가 경찰에 잡혀가면서 네. 기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네. 대한민국 여성들이 음. 노출이 심한 옷도 안 입고 좀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쳤네. 예. 그 유영철은 네. 살인마죠. 살인마인데 그 행동이 허세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네, 저는 예. 진심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음. 유영철 정말 난 잘못한 거 없다. 예, 예. 난 죽일 사람을 죽였다.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확신범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저는 윤석열도 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나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저 극악무도한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확신범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너무나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지겹기도 하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격리돼야 됩니다. 격리되어야 한다. 자,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 피고인은 지금 요 바로 앞이죠. 서울고검 6층 일반 검사실과 유사한 구조로 마련이 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대면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총경입니다. 그리고 경감급 경찰 2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요. 예.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주체가 경찰이에요. 네.
전직 검찰총장이 지금 경찰에게 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라 경찰관들을 예. 투입시켜서 첫 조사를 받게 하는 여기 함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조은석 특검이 왜 이렇게 경찰들을 초반에 배치했을까요? 상당히 좀 의아한데요. 의아하십니까? 네, 제가 예. 이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조은석 특검도 검찰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검찰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예. 대한민국 검찰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화의 오류를 좀 감수하고 말씀드리면 네네네. 경찰을 하대하는 네, 그거 있죠. 예, 경찰은 나보다 낮은 아래야. 아래다. 알루바. 이러한 의식이 너무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도 조사관의 경찰을 보낸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예. 감히 경찰이 와서 나에게 질문을 해? 예. 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예.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 예. 정말 거만하게, 예. 오만하게, 예. 니들이 뭐 이런 니들이 수사를 태도를 알아?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거의, 하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네. 저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지만 또 깨소금? 한편으로는 예. 조은석이라는 전직 검찰에 대해서 예. 이 정도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예. 사람이라고 하면 네.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기대범직하다. 예. 수사 결과를.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예. 한계를 예.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은 제 식구 검사위가 굉장히 심하고 네.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검찰 편이고 특수통이기 때문에 내 통해서 자기들끼리 짬짬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충 봐주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상을 깨버렸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대면 조사, 첫 조사를 경찰에게 받게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전직 검찰총장한테는 상당히 굴욕 아닙니까? 굴욕이죠. 그리고 이제 검사 후배들이 들어가면 후배니까 얼마나 함부로 하겠습니까? 근데 경찰이니까 그걸 또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조사받는 맞습니다. 입장에서. 자, 관련해서 우리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 조사에 임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인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왔다. 오로지 수사 논리, 오로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초에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전 피고인 측에서는 최명성, 송진호 두 변호사가 지금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12시 02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이에요. 또 저의 예상이 틀릴 것 같아서 네.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네, 불안하지만 지금 속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심야 조사를 진행하겠다. 네, 심야 조사를 오늘 밤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정까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동의한다면 심야 조사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심야 조사 받을까요? 아니,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지하 주차장을 열어줄 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허락해 준다면 내가 심야 조사도 받겠다라고 딜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발로 윤석열 피고인이 이제 왜냐면 야간 조사 금지돼 있죠. 9시 이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조사를 할까 안 할까. 근데 오늘 윤석열의 일련의 행동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실갱이도 안 버렸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출석을 했고,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련의 행동이 상당히 기존의 윤석열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인데 왜 이례적일까를 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영장 청구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잘못하다가 구속영장 치면 못 나오니까 그렇죠. 최소한 구속영장은 피하고자. 네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심야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 네. 만약 영장이 청구됐을 때 예.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조사를 받는데 부른 시간에 나가가지고 심야까지 조사받고 이렇게 네.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쓰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영장에 대한 부담감 예. 거기에 따른 태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다고 하면 심야 조사에까지 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인다. 우리 김 여사님이 급변치매요. 많이 바쁘셨어요. 왜냐하면 예상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심경은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 그렇죠. 네, 구속만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그 안에서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다수의 정치인들은 아마 그 성경을 베고 잤을 것이다. 절대 안 읽었을 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더 점심시간이 네. 되니까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그런지 같습니다. 데시벨을 더 올려서 내란 수계를 응원하는 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가 돼야 되고 저런 목소리가 소수가 되도록 하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저런 분들이 행정이나 정치나 법률적으로 통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전혀 공권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저렇게 윤석열 정권 때처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방금 전에 또 나온 소식에 따르면 특검이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묻겠다. 예,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와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탄핵소추 결의안을 낼 때도 그 부분은 또 뺐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네. 때문에. 근데 특검이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오전 수사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보여요. 네. 제가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예상 질문지에 다 준비하고 질문지에 네. 순서에 맞춰 질문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그 질문지 내용을 봤을 때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간다고 하면 네. 체포방해 비화폰 삭제 하고 나서도 좀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상당히 의외입니다. 윤석열이 수사에 묵비권,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상당히 특검이 요구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늘 여러모로 윤석열이 좀 협조적이네요. 예, 협조적이고 예.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네. 해석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발의된 이상 내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그래서 어느 자포자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2판, 4판, 공사판인데 네. 피할 길은 없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 탈출구는 당장은 없어 보이지만 뭐 이런 거잖아요. 가더라도 좀 싸게 끊어서 가고 싶은데 예. 지금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네, 맞습니다. 무기금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고 네. 그렇다면 최대한 좀 늦춰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그래야매 이제 그 특검의 조사에 응하면서 출퇴근 조사를 받고 싶은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정치적으로 탈출구가 생기면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여하튼 본인이 이제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희망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당분간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에 대한 진짜 피로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가 또 보리밥 먹으러 또 판교에 가고
또 강아지 끌고 한강변 네. 산책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아크로비스타 지하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진짜 피커소시거든요. 예. 정말- 내란을 일으키고 온 국민이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환율이 치솟았고요. 주식시장이 완전히 깜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평범한 시민들은 어디서 지금 비상계엄이야. 그리고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어디서 공개활보를 해. 이런 국민적 정서가 있거든요. 분노 유발자죠. 그렇습니다. 분노 유발자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요런저런 얘기, 그러니까 협조하는 척 하면서 내부에서 본인이 할 얘기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피하고 싶은 만큼 피하는 시간 끌기. 이게 더 지루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지금 이게 얼마나 얼마예요? 힘든 겁니까? 작년 예. 12월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고검 청사 6층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나중에 조서 열람을 하고 조서 문구를 고치는 게 어려워져요. 그 피의자 입장에서. 예. 예. 영상 녹화를 안 하면 문답을 하고 네. 문답을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기재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네. 예, 킥스라는 형사작업 포탈 프로그램이 있고 예. 그 프로그램 안에 그 피신 조서 쓰는 예.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예. 기재를 하는데 음. 기재가 다 끝나고 출력한 거 열람을 하면서 네. 이거는 내가 얘기했던 진술이랑 달라요. 다르게 기입됐습니다. 바꿔주십시오. 네. 혹은 이건 빼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조서 열람할 때 상당히 많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네. 영상 녹화에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음. 조서 열람 시 수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가사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영상 녹화물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조사에 임하고 그 조서 열람 때 네. 열람 좀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예. 그런 목적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잠시 후에 점심이 안에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이 들어가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후에 12시 11분인데 아마도 그 메뉴가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은 특검부가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 브리핑을 통해서 특검 때 대체로 조사받다가 잘 안 넘어가서 네. 곰탕, 설렁탕이 주로 메뉴. 예. 그렇죠. 주로 설렁탕이나 갈비탕, 갈비탕, 뭐 이렇게 탕들을 많이 탕들을 많이 네. 먹죠. 국물 있는 거. 네. 윤석열은 뭘 먹을까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예. 참, 생각할수록,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이 내란을 일으켰을까. 곽종군 사령관이 최근에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는 이 조사, 검찰의 수사, 공수처의 수사 다 무위로 돌리고 특검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영구집권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도저히 뭐 소위 얘기하는 민주진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민주진영의 야당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 노상원 수첩에 나온 바대로 전부 싹 다 수거해서 뭐 연평도, 마라도 뭐 이런데 무슨 폭파, 폭사, 뭐 난사 뭐 이런 방식으로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는 이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누구의 지시인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뭐 조사에서 거기까지 진도는 안 나가겠지만 어쨌든 구속 수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최대한 윤석열은 피해가려고. 피해가기 위해서. 톰과 제리입니까? 네, 피해가려고 상당히 애를 쓸 걸로 보인다. 네, 이런 관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12시 13분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도 점심을 드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끄러워 말씀하시는데 일당이 얼마야? 목청 터지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진짜 시끄럽습니다. 진짜 시끄럽고, 저희도 목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기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떠나고 네. 있어요. 예. 윤석열의 내란 수계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떠나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제 오찬을 위해서 떠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점심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 방송, 정오 방송을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맨날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네. 말씀을 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현장 라이브 직접 뛰어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 상당히 변호사님. 현장 라이브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매력 있고요. 네. 특히나 그리고 저희가 약간 타이밍이 늦는 바람에 네. 옆모습만 살짝 보긴 네, 했지만 네. 윤석열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 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김 변호사님이 기자세요. 네.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이 앞에 있어요. 포토라인 앞에. 네. 10초간의 찰나였지만 그 순간에 김 변호사님이 기자였다면 어떤 질문을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어요? 영구집권을 꿈꿨습니까? 영구집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 영구집권을 꿈꿨습니까? 네. 네. 어차피 사과는 안 할 거고요. 사과는 안할 그래서 거다. 무의미한 네. 국민께 죄송합니까? 국민께 할 말 없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는요. 네. 예. 도대체 너 쿠데타 왜 했냐? 왜 했냐? 예. 누가 기획했니? 그렇죠. 예. 예, 그런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부인이 시켰니? 전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질문할 게 많아가지고 네. 만나면 저도 여쭤보고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많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아쉽게도 10초 만에 훅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작정하고 왔다. 예, 무시하고 그냥 들어갈 네. 생각을 하고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 두 분 힘내주세요. 식사하러 가셔야죠.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저희들도 식사도 하고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 변호사님 모시고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네. 또 화요일 날 모시고 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고 사실 이 사건도 저희가 깊이 있게 탐사 보도가 필요한 영역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사건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끝으로 저희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점심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동접자 수 줄어들지 않도록 떠나가지 마시고 꼭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광민 변호사님 모시고 오전 9시부터 서울고검 내란 수계 윤석열 내란 특검 첫 번째 소환 조사 현장 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힘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당부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취재 편의점을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 라이브에 많은 힘 보태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예.